안녕하세요. 코딩메이트 디모입니다. 디모의 실전 안드로이드 세 번째 시간은 메모를 실제로 작성하고 이를 앱이 꺼져도 저장해둘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하 DB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먼저 DB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드리죠.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SQLite는 관계형 DB의 일종입니다. 관계형 DB의 기본 구조는 테이블, 필드,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과 똑같이 시트로 연관되는 데이터를 묻고 그 안에 속성들을 나열하고 실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형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실 객체 지향에 SQL을 섞어 사용하면 코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SQLite를 객체 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렐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렐름 DB를 생성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렐름 오브젝트를 상속받아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들을 클래스 내에 속성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다음은 렐름의 getDefaultInstance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로 사용할 DB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인스턴스는 DB를 참조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DB에 필요한 동작을 요청하는 것을 쿼리라고 부르는데요. 쿼리를 할 때는 요청에 필요한 검색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먼저 where라는 함수를 통해 쿼리할 렐름 오브젝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필드에 검색 조건을 걸 수 있는 각종 쿼리 함수들을 추가하여 렐름 쿼리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렐름 쿼리가 만들어졌다면 find all 함수를 통해 모든 결과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find first나 find rest를 통해 처음이나 마지막 값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count 함수를 통해 결과의 개수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이때 find all 함수의 경우 렐름 result라는 객체로 반환되는데요. 이는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렐름 오브젝트를 담은 객체입니다. 렐름 result의 특이한 점은 결과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DB의 내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렐름 오브젝트는 쿼리의 결과로서 담겨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듯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DB에 이미 담겨진 렐름 오브젝트를 매니지드 상태라 하고 프로그램에서 만든 렐름 오브젝트는 unmanaged 상태라고 합니다. 매니지드 상태일 때는 값을 수정하면 즉시 DB에 반영되지만 unmanaged 상태인 경우에는 반드시 DB에 추가해줘야만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nmanaged 렐름 오브젝트를 DB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렐름 인스턴스에 copy to 렐름 함수를 사용해야 하며 managed 상태인 경우 delete from 렐름 함수를 통해 DB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렐름과 관련한 코드를 짜보죠. 먼저 프로젝트에 build.gradle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build 스크립트 안에 dependencies 맨 밑에 렐름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은 모듈의 build.gradle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목록 맨 아래에 렐름 관련 플러그인을 추가해줍니다. 내용의 추가가 끝나면 화면 위에 뜬 Sync Now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싱크합시다. 그리고 demo memo application.kt 파일을 추가해줍시다.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 demo memo application 클래스를 만들고 onCreate 함수를 override하여 렐름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어줍시다. 이제 이 코드를 앱에 연동하기 위해 manifest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으로 name을 추가하여 방금 만든 클래스를 연결해보죠. 이제 메모데이터.kt를 열어봅시다. 기존 클래스는 그대로 둔 채 렐름 오브젝트를 상속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반드시 open 클래스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id 속성 위에 add primary key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보죠.
primary key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구분하는 고유의 값입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기준 값이니 반드시 지정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id는 UUID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고유 값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random object로 바꿔보았습니다. 다음은 memo.dao.kt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해보죠. DAO란 Data Access Object의 준말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대신 필요한 쿼리를 함수로 작성해두어 쿼리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먼저 memo.dao 클래스를 만들어 random 인스턴스를 받도록 합니다. get all memos 함수는 메모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를 생성 시간의 역순으로 정렬하여 모두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아이디의 메모를 가져오는 select memo 함수도 추가합시다. 마지막으로 메모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add or update 메모에서는 메모 데이터의 각종 내용들을 변경하고 managed 상태가 아닌 객체는 db에 추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 구문이 execute transaction이라는 함수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ecute transaction 내에서 쿼리가 동작할 때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db를 수정할 수 없도록 다른 요청들을 대기시켜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randomlivedata.kt 파일을 새로 생성해보죠. 이 안에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라이브 데이터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생성자에서 random result 객체를 받고 받아온 random result를 value에 바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또한 객체가 갱신될 때마다 라이브 데이터를 자동으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random change listener를 만들고 unactive 함수를 override하여 라이브 데이터 사용이 활성화될 때 random result에 listener를 붙여주고 inactive 함수를 override하여 비활성화될 때는 삭제하도록 합시다. 이제 live view model.kt로 이동해보죠.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은 싹 지워주시고 random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변수와 이 random 인스턴스를 넣어 memo.dao를 가져오는 변수를 만듭니다. 다음은 memo.dao에서 쿼리한 결과값을 random live 데이터로 변환하여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uncleared 함수를 override하여 view 모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random 인스턴스를 닫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listActivity.kt로 이동합시다. 지난 시간에 FAB에 테스트 코드로 넣었던 부분을 지우고 Detail Activity로 이동하는 코드를 다시 살립시다. 이번엔 MemoListAdapter.kt로 이동합시다. 먼저 Item Collect Listener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onCreate View Holder에서 뷰를 터치할 때 Item Collect Listener에 메모의 아이디를 넘겨줍시다. unbind view holder에는 view의 tag 값에 메모의 id를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memolist fragment.kt로 이동해보죠. 먼저 list adapter에 item collect listener에 detail activity로 이동하는 코드를 넣되 아이템을 클릭할 때 받은 메모 id를 넘겨줍니다. 또한 메모를 작성하고 돌아올 때 리스트가 갱신될 수 있도록 onResume 함수를 오버라이드하여 리스트 어댑터를 갱신합시다.
이제 메모를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컨텐트 언더바 detail.xml을 열어봅시다. 텍스트 뷰를 edit 텍스트로 바꾸고 아이디도 변경해보죠. 텍스트 내용은 지우고 레이아웃도 수정합시다. 힌트도 추가해보죠. 화면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보세요. 다음은 detail view model.kt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해보죠. view 모델을 상속받은 detail view model 클래스를 만들고 제목과 내용에 로드할 내용을 mutable live 데이터로 만들어주세요. 객체 생성 시에는 value 값을 빈 값으로 변경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저장할 메모 데이터 객체를 미리 만듭시다. 다음은 list view models처럼 렐름과 메모 DAO를 초기화하고 종료할 때 닫아주는 코드를 넣어보죠. 그 다음 기존 메모를 수정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메모의 아이디가 주어지면 내용을 로드하도록 합시다. 또한 메모의 추가나 수정을 위한 함수를 메모 DAO와 연결시켜 주도록 하죠. 이제 dialog 언더바 title.xml을 새로 만들어 봅시다. 이 레이아웃은 상세 화면에서 사용할 제목을 입력받는 다이얼로그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시고 패딩을 주시고요. 그 안에 edit 텍스트를 만들어 아이디를 변경합시다. 화면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detail activity.kt로 이동합시다. list activity와 똑같은 방식으로 detail view 모델의 변수를 만들고 view 모델을 생성해보죠.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변경될 때 화면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리스트 액티비티에서 특정한 메모가 선택되어 왔을 때 아이디를 받아 메모를 로딩해 줍니다. 새로 작성할 때는 메모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겠죠. 다음으로 툴바 부분을 터치하면 제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인플라이터를 통해 아까 작성한 dialog 언더바 title을 view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view에서 find view by id 함수를 통해 edit text in title edit을 변수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만들 수 있는 alert dialog builder를 통해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띄워볼 텐데요. 제목을 지정하고 방금 얻어온 view를 설정하고 취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만듭니다. 확인 버튼에는 눌렀을 때 동작하는 리스너를 추가할 텐데요. 입력한 텍스트를 제목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워주죠. 마지막으로 unbackpressed를 override 할 텐데요. 이는 액티비티에서 뒤로 가기를 할 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뒤로 가기를 할 때 view 모델에 add or update 메모를 호출하여 변경된 값들을 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봅시다. 리스트 화면이 뜨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툴바 부분을 누르면 제목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하단에 메모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돌아오면 메모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메모를 터치하면 상세 화면에서 메모를 수정할 수도 있죠. 영상에서는 렐름의 방대한 기능을 전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렐름의 공식 튜토리얼을 참조하여 더 많은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모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알람과 공유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디모였습니다.